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스크립트가 문제입니다. 이 조언을 새겨 듣는다면 돈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뀔 겁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잘 알려진 멘토 레일라 홀모지의 짧고 강력한 조언들로 돈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잡는 정말 특별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무실 바닥에서 생활하며 시작해 수천억 대 자산가를 만든 이 조언들은 분명 전에 느끼지 못했던 변화를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뇌에 각인된 돈의 스크립트에 대해 언급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부터 어떤 금액의 돈을 쓸 때 얼마나 죄책감을 느낄지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직접 쓴 적도 없는 무의식적인 스크립트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제 말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돈에 대해 들었던 조언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를테면 땅을 파봐야 나오는 돈은 없다. 가진 것에 감사해라. 부자들은 욕심이 많다. 이런 조언들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교훈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받아들여 버린 다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면 그때부터 그것들이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얼마의 돈을 받을지,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얼마를 써도 된다고 느끼는지, 심지어 돈을 쓸 때 불안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레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도록 뇌를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돈에 대한 기억을 적어보세요. 부모님은 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돈을 대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셨나요? 아마 그것이 당신의 돈 스크립트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새롭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새로운 스크립트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나에게 자유를 만들게 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당신이 그 내면의 스크립트를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의 외적인 결과들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훨씬 덜 흔들리게 되고 새로운 서사에 긍정적인 감정을 연결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행동이 실제로 그 방향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스크립트는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돈을 벌고 진짜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지루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끈기가 없어요. 그저 여기저기 옮겨다니고만 있죠. 사이드 허슬에서 또 다른 사이드 허슬로, 이것에서 저것으로 계속 옮겨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5가지 직업, 이런 걸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게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수단 안에서 어떻게 부를 만들지 고민하는 대신 유튜브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를 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규율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난하게 붙잡아두는 것은 포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 손에 쥔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규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에 부딪히면 에이 됐어, 난 그만할래 라고 말하며 또 다른 걸 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습관과 생각들이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난의 골짜기 속에 붙잡아 두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어렵네, 그럼 난 다른 걸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사업도, 새로운 사이드 허슬도, 새로운 직업도 아니라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질 때마다 새로운 걸 찾으려는 습관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바로 그 힘이 있어야 힘든 구간을 통과해서 당신 앞에 이미 놓여있는 것들로부터 보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망칠 거예요. 예를 들어 2억짜리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5천만 원짜리 기회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합니다. 스스로가 느끼는 자아 개념은 온도 조절기처럼 작동하거든요. 당신이 스스로를 연 1억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높은 수준은 추구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만약 당신이 1억 5천만 원을 벌어도 아마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써버릴 겁니다. 반대로 8천만 원을 벌게 되면 다시 기준치인 1억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당신의 정체성이 나는 돈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라면 당신은 계속 힘들어질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정체성이 나는 내 부를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이며 원한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라면 당신은 결국 그렇게 살아낼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들이 돈을 끌어당겨야 한다. 먼저 마음속에 그려봐야 실제로 얻게 된다. 내가 부자인 사람처럼 믿고 행동하면 돈이 내게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고 그가 제게 한 말이 정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돈은 그것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냥 일하면 된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열심히 일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입니다. 의도만으로 도달하는 게 아닌 거죠. 직접 해냄으로써 그곳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를 그냥 끌어당겨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직접 일해야 합니다. 대개 돈은 그것을 찾을 틈도 없을 만큼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니까요. 그 다음으로 말해볼 조언은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다루죠. 인생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자신이 일어나게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패 이후 더 강해져서 일어서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에 짓눌려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20대에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비난은 성장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초기에 사업에서 실수를 했을 때 저는 사람을 잘못 뽑았고 론칭에 실패했고 기회를 놓쳤고 사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고 심지어 잘못된 고객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첫 반응은 외부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멘토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레일라, 고객을 탓해봐야 너도 얻는 게 없고 팀도 얻는 게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것, 그리고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이겁니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내게서 사라진다. 비난은 이유를 줍니다.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태도는 그 상황에 대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통제력을 주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려움의 길이는 1km처럼 넓게 보이지만 사실 그 깊이는 3cm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당신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신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성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그 일을 실제로 해내기 전까지는 계속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확언을 하거나 끌어당김으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아, 이 두려움을 전부 가방 안에 넣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데리고 다니겠다. 나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나와 함께 데리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채로 말이다. 그건 그냥 내 가방 안에 있는 작은 친구 같은 거다. 나는 그게 거기 있는 걸 안다. 느껴진다. 뱃속에서도 느껴지고 몸 안에서도 느껴진다.
딱히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그 일을 할 것이다.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없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나눈 조언들을 정말 간절히 그리고 자세히 곱씹어 본다면 분명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가져가세요. 바로 그때 변화할 힘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완벽 뒤에 숨은 적이 있거나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면 정말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이 메시지 덕분에 힘들 때 느꼈던 초심을 찾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테니스라는 한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20개의 그랜드슬램, 윈블던에서는 8회 우승, 310주 세계 랭킹 1위, 30대 중반에 무릎 수술 후 복귀를 했는데도 또다시 그랜드슬램 우승이란 타이틀을 가져왔죠. 그의 이름은 로저 페더러.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이 완벽에 가까워서가 아니라 완벽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이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 동안 치른 1526번의 단식 경기 중 약 80%를 이겼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그 경기들에서 내가 이긴 포인트의 비율은 몇 %일까? 단 54%였다. 즉 세계 최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조차도 실제로는 전체 포인트의 절반을 겨우 넘게 이길 뿐이다. 평균적으로 2포인트 중 하나는 지게 되다 보니 매샷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다. 그렇게 매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 실수를 했네. 그래도 그저 한 포인트일 뿐이야. 네트로 올라갔다가 당했네. 그래도 한 포인트일 뿐이야. 심지어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나올 정도의 멋진 스매시조차도 결국은 그저 한 포인트일 뿐이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모든 포인트를 이기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지고 또 지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일 뿐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포인트를 플레이할 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끝나면 이미 끝난 일이 되고 만다. 이 사고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포인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강한 집중력, 명확함, 그리고 강한 몰입으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데 능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챔피언의 모습이다. 결국 결과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그 순간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모든 것을 통제하진 못한다는 것. 그들은 단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포인트를 하나 잃는 순간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다음 포인트도 잃게 되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결국 차이를 만든다. 경기 중에는 한 포인트가 전부처럼 느껴져야 한다. 하지만 그 포인트가 끝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과거가 되어야만 한다. 이 사고방식은 단순히 테니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커리어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고 모든 시도가 성공할 수도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집착은 집중을 방해하고 후회는 실행을 늦춘다. 반대로 빠르게 털어내는 능력은 다음 기회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한다. 그래서 결국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재능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고 항상 완벽할 수도 없다. 심지어 세계 최고조차도 거의 절반은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상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포인트를 잃어도, 흐름을 놓쳐도, 기회를 날려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훈련된 사고방식이다. 이건 그냥 하나의 포인트일 뿐이다. 이 생각이 쌓이면 실패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실패에 의미를 부여하고 멈춘다. 하지만 챔피언은 그걸 흘려보내고 계속한다. 당신이 몇 번 이기느냐가 아니라 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다음으로 가느냐.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다. 인생이든 스포츠든 비즈니스든 우리는 수많은 포인트를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고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잃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실수, 그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물곤 한다. 다시 말하지만 챔피언은 다르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포인트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집중하고 다시 정렬하고 다시 들어간다.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리고 결국 그 차이가 쌓여서 결과를 만든다. 다음 포인트에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그게 전부인 것이다. 완벽은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함정이다. 사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전 느꼈던 초심을 찾았죠. 세계 최고의 승률도 54%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가 쫓은 건 완벽 그 반대편에 있었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변명으로 그 뒤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면 완벽을 쫓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죠. 하지만 완벽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최선이 아니라는 부분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54%의 승률이 필요할까요? 세계 최고가 54%라면 51% 아니 승률이 10%만 되더라도 인생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10번의 도전 중 9번이 실패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바꿀 테니까요. 로저 페더러의 연설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상기합니다. 심지어 지고 있더라도 일어나야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건 그저 순간에 충실하는 것. 지나간 포인트는 과거에 두고서 또다시 마주한 포인트를 바라보는 것.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졌었기에 사실 매 순간 한 걸음, 스윙 한 번 한 번에 뒤에 있는 모든 경쟁자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감은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비교해보자면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죠. 그러니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완벽은 사치라는 걸 말이죠. 결국 이기고 싶다면 올바르게 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 메시지를 두고 완벽을 쫓으려 할 때마다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혹은 곁에서 완벽에 가려져 있는 분들께 이 메시지를 꼭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